왜 교류 분석 집단 상담인가? 집단 안에서 개인 상담은 교류 분석가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도움이 되는 것인가? 혹은 아닐까? 집단 안에서 개인 상담은 싸구려 심리 상담일까? 많은 사람들이 집단이라는 말에 마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말했던 소시민이라는 말에 반응하던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누가 소시민이 되기를 원할까? 누가 자신이 통계적으로 보통의 범위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하고 집단 중 겨우 한 사람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원할까? 집단 상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또 교류 분석 집단 상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집단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집단에서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다는 것이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그들의 프레임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고 그리고 다른 집단원들의 말은 무엇이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사실 집단에 대한 많은 문헌에서 이런 관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 방법을 발전시킨 선구자 스라브소는 그의 책 집단 상담의 실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집단의 일반적이고 주된 가치는 본능적인 드라이버의 행동화를 허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집단원들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영향에 의해 더욱 경험된다. 경계가 덜하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집단에서는 집단원들이 서로를 지지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내담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쉽게 드러내고 상담은 가속이 붙게 된다. 방어는 감소하고 전체 집단 환경의 자유로움과 타인에 대한 허용을 보면서 자기 방어를 하려는 자제력이 줄어든다. 성인 집단에서의 이런 결과를 보면 청소년이나 아동 집단에서의 방어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즉, 마음껏 행동하고 충분히 말을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것들은 집단의 초기에 내담자들이 그들의 문제를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과정과 연결된다. 구성원들의 자존감 상처에 대한 방어도 또한 줄어드는데 이는 친밀한 집단 분위기와 성숙한 수용은 방어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모두 가지고 있거나 혹은 비슷한 문제, 그리고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모두 기대하게 된다. 집단 상담의 가치는 충분하다. 구성원 간의 안갚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의 가치가 저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나의 개인적인 임상 경험으로는 스라브손의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이 자아를 허용하면 본능적인 충동이 행동화되고 집단 상담에서 게임이 시작되기도 하고 집단 시간을 낭비하고 집단 간 구성원들의 목적이나 권리가 침해되기도 합니다. 만약 계속 허용하게 되면 교류 분석의 상담 계약이 방해받게 됩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뭔가를 이룰 때까지 적어도 어른 자아가 활동을 한다거나 자기를 표현하거나 혹은 고백, 아주 작은 기여, 뭐라도 건설적인 것이 일어나는 것이 집단 안에서 개인 상담의 목표입니다. 상담은 오직 어른 자아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에 의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오직 어른 자아만이 어린이 자아나 부모 자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는 것은 자칫 네, 그래요. 그런데 게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서를 표현하고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그렇듯 부모 자아나 어린이 자아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류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주요 개념을 가지고 교류에 참여하는 집단 상담에서는 자주적인 어른 자아를 발휘하게 합니다. 집단이라는 말에 어떤 마술적인 힘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류 분석 집단에는 초기 단계부터 가르치고 배우는 경험을 하고 전통적인 1대1 상담 회기를 넘어서는 어떤 차별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집단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구성원들의 모든 질문, 모든 답변, 모든 교류들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교류에서 부모 자아가 드러나는 미묘한 교류 방식과 내용을 알아차리고 배워야 합니다. 집단원들의 어린이 자아를 자극하는 내면과 외부의 위협은 보통 처음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며 개인의 어린이 자아의 특별한 특징이나 독특함도 파악해 나가야 합니다. 상담자는 1대1 개인 상담에서 사용하는 공감과 허용적인 경청과는 다소 다른 태도로 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어느 동네 사세요? 와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류 분석 집단에서 구성원들이 밖에서 행동하는 격과 별개로 다른 집단 구성원과 관계를 맺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교류 분석 집단에서 가장 큰 장점은 상담에서 개인의 목표가 분명한 계약으로 맺어지며 빠른 치유로 인한 자신의 일상을 빨리 찾아간다는 것이고 무엇이 현실인지 명확히 보고 느끼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흥미로웠던 집단 시간의 마지막에 한 집단원은 내가 3m는 자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장점에 덧붙여 집단 상담 예찬가들은 높은 개인 상담 비용에 대한 불균형의 문제를 집단 상담에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가급적 빨리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과 연결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면서 우리는 정신분석 치료의 주요 비판 중 하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상담 비용이 너무 비싸고 명확하지 않은 결과를 얻기 위해 상담 기간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이며 마음이 힘들 때 상담자를 찾기보다는 새로운 차를 사서 일시적으로 만족을 느끼고 자신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을 중요한 문제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신분석 치료를 받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향은 중산층과 그보다 수입이 낮은 계층에서 뚜렷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신건강 관련 치료 상담은 부유층을 위한 것일까요? 최근에 나의 동료 의사가 말했듯 정신분석 치료는 고급스러운 것인가요? 혹은 더욱 많은 사람이 집단 상담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정신적인 문제의 상담도 응급수술처럼 치료의 한 부분으로 생각되어지면 안 되는 것일까요?